1번.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집합의 단계에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P의 진리집합 대문자 P랑 Q의 진리집합 대문자 Q가 어떤 모양이어야 돼요? P가 Q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그치? 그런 걸 보면은 이제 1번 여기를 보면은 P는 마이너스 2에서 2초가 1 미만이고 Q는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P가 여기 범위가 요 Q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봐도 되니까 얘는 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이렇게 될 거고 2번 자 2번 x, y가 0이래요. 그러면 P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또는에 주의해 주세요.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된다. 근데 Q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어야 돼요. 자 얘는 이렇게 되면 이거 우리 예전에 항등식 할 때 많이 해봤었죠. 그치? x가 실수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x도 0이고 동시에 y가 0이어야 되죠. 괜찮나요? 그럼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오히려 이쪽을 이렇게 포함 관계가 되는 거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다. 괜찮나요? 그치? 자, 다음에 3번이에요. 3번 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절대값 x 플러스 y가 x 플러스 y보다 커야 돼. 일단은 뭐 한번 해봅시다. x 플러스 y의 절대값이 x 플러스 y보다 커야 돼요. 그치? 자 그러면은 얘는 얘 조건은 어떻게 돼야 될까? 얘 조건을 한번 풀어주면은 일단 절대값 안에 x, y가 있잖아. 그치? x 플러스 y가 있으니까 x 플러스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 플러스 y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이 어떻게 나오겠어? 그대로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얘는 0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서 얘는 거짓이 되겠죠. 그치? 이럴 때는 맞는 말이 없을 거 아니야. 괜찮나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y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겠다. 괜찮나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x 플러스 y보다 크다. 얘를 정리해주면 x 다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되겠죠? 그러면은 2x 플러스 y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2로 나눠줄 수 있겠지? 그래도 부동호는 안 바뀔 테니까 따라서 어떤 말 얘를 이제 요약을 해주면은 어떤 경우만 성립을 할 거다? 얘는 x 플러스 y가 0보다 작아야 한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Q를 보자고. Q는 x, y가 0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서 P가 Q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려면은 근데 이런 건 이거 확실하게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러면 얘는 만족하는데 얘를 만족하지 않는 단 하나라도 있으면 되겠죠. 그치? 우리가 그걸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반례라고 한다. 기억나십니까? 그런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 곱은 음수인데 합이 양수일 수도 있냐? 있죠. 그치? 어떤 경우면 돼? 예를 들어서 2-1 이런 경우면 되지 않겠어요? 그치? 이런 거 하나라도 있으면은 P가 Q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거짓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거짓을 들려면은 반례 하나만 들어도 된다. 근데 이 반례가 어떤 거다? Q는 만족하는데 P는 만족하지 않는 이런 걸 우리는 반례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저기 풀 때 이런 거 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자. 자 4번의 P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X제곱이 4여야 되니까 X가 뭐 또는 뭐여야 된다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2여야 된다는 거죠? 그치? 이건 쉽고. 자 그 다음에 Q는 X제곱이 4X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도 되는데 0도 되는 거죠. 그치? 괜찮나요? 0도 포함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오히려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치? 괜찮나요? 그치?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응? 잠깐만. 아니 반대잖아. 미안합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응, 반대죠? 그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얘는 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미안해. 이상한 짓을 했어. 자, 다음에 2번. 자, 보면은 2번에서 무엇을 구하라 라고 했냐면은 진리 집합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치? 진리 집합이니까, 그러니까 구하라고 하는 게 진리 집합이니까 어떤 식으로 나타내야 되냐면 집합의 형태로 나타내야 된다 이거죠. 그치? 집합의 형태로 집합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원소나열법으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든 혹은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든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집합의 형태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야. 그냥 범위만 딸랑 쓰거나 뭐 몇몇만 성립한다 이렇게 쓰고 끝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1번 P 또는 Q입니다. 그치? 자, 얘를 진리집합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P, Q 이렇게 돼. 또는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집합 때부터 맨날 했잖아. 또는은 뭐랑 같아요? 합집합이랑 같다. 괜찮나요? P 합집합 Q를 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P, 2고 Q. 그러면 얘는 집합으로 표현하면 P랑 Q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2고가 그리고의 의미가 있죠? 어떻게 해줘야 돼? 교집합을 취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3번 P, 2고 Q, not Q. Q가 아님 이렇게 했어요. 그치? 자, 그럼 P, 그리고라고 했으니까 교집합이겠네. 그치? 그 다음에 not Q, not이 붙으면 집합에서 무엇과 같다고요? 여집합. 그치? 그래서 P 교집합, Q 여집합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얘가 뭐랑 같아? P 교집합, Q 여집합, 차집합. 그치? 또는이야? 에이씨. 그러면 쓰면 안 되겠군. 이러면 차집합이랑 똑같은데. 그러면 여기서는 또는이라고 바꾸면 또는은 무엇이라고 바뀌었어? 합집합이 되겠죠. 그치? 그러면은 뭐 이거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굳이 억지로 차집합 형태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다가 드모르간을 한번 적용해봐. 드모르간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 P 여집합, 교집합, Q 전체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얘는 무엇이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Q 차집합 P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거의 여집합이다. 뭐 이런 건 사실 별로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런 거야. 이거 집합할 때 했었죠? 그치? 그냥 뭐 이런 거는 그냥 구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더 계산은 안 할게요. 여러분 이건 할 수 있겠지 여기서는. 그쵸?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이거 하나만 해볼게요. P 합집합 Q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다. 쓸 때 그냥 이렇게만 쓴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만 쓴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집합 표현 형태로 조건제시법 형태로 꼭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어요. 네, 3번. 자, 3번은 문제에서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명제의 부정.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라는 거죠. 부정을 해야 되잖아. 그치? 1번. 모든 실수. 이미해라는 말은 뭘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모든이라는 걸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그치? 이미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뜻이야. 이미해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치? 자, 그럼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 모든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죠?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그치? 그 다음에 여기 x제곱은 0보다 크다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치?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떤이라고 하면은 단 하나만 성립해도 오케이인 거지. 그치? 얘를 성립한 x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있죠. 어떤 경우? x가 0인 경우.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다? 참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다. 자, 2번. 이제 원래 명제는 쓰지 않고 바로 부정만 한번 써볼게요. 그치? 바로 부정만 쓰면 어떻게 돼서 어떤 자연수니까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니까 얘를 부정하면 0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치? 근데 모든 자연수가 다 얘가 0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거짓이겠죠?
그치? 뭐 굳이 발예를 든다고 하면 얘가 0이 되는 x가 1이나 2 이런 걸 넣어주면 이게 발예가 되겠죠? 혹시 모르니까 밑에 써주자. 발예. 이런 식으로 되면은 발예가 되겠다. 자, 다음에 3번. x세제곱 마이너스 8인 실수 x가 존재한다. 자, 요거는 원래 명제로 한번 써야 되겠다. 자,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자, 실수 x가 존재해야 된대요. 그치? 하나라도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랑 같아요? 그 모든 어떤 중에서 어떤 거랑 같아? 어떤 이란 거랑 같겠네요. 그치? 그래서 이 명제를 살짝 바꾸면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괜찮나요?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근데 얘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당연히 아니겠지? 그치? 거짓이겠다. 발예는 굳이 안 찾아도 되겠다. 그냥 x가 2인 거 하나면 되잖아. 그치? 4번 한번 봅시다. 다음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여 그리고 역과 대우를 말해보라 라고 했어요. 자, 일단 xy가 0이면은 x는 0 또는 y는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xy가 0인 경우 풀어주면 방금 똑같은 거지? 그치?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러니까 서로 같잖아. 같아도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치? 그러니까 원 명제는 참이 될 거고 그리고 역, 대우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자, 원 명제가 참이에요. 그러면 대우는 항상 걔의 참거진 여부를 따라간다라고 했죠? 그치? 그러니까 대우도 똑같이 참이 될 거란 말이죠. 괜찮나요? 역은 어떻게 했어요? 역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역이잖아. 근데 서로 같으니까 역도 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역 한번 말로 해보자. 이거면 x0 또는 y는 0이면 xy는 0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 대우만 한번 말을 해볼까? 대우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not 이게 p이면 q이다가 대우가 not q면 not p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 여기 전체를 부정하면 x는 0이 아니고 또는을 부정하면 뭐가 되지? 그리고 이렇다면은 x, y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얘도 맞는 말인데 이거 증명은 좀 어려운데 여기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가 항상 참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다음에 2번 보자. 다음에 x는 2고 y는 3이면 3이면 x 플러스 y는 5다 이렇게 되어 있네. 당연히 이거 원래 명제는 어떻게 되겠냐? 원래 명제는 참이 되겠죠? 그치? 괜찮나요? 그치? 근데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같이 참이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근데 역을 한번 쳐봅시다. x 플러스 y가 5면 x는 2고 y는 3이다. 이건 맞나요? 아니겠지? 그치? 반례가 뭐 한두 개가 아니겠지라?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괜찮나요? 그럼 대우만 한번 써볼까? 역은 쉽잖아. 역은 뭐 그냥 순서만 바꾸면 되니까 대우가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y가 5가 아니라면 그치? 그렇다면 x는 2가 아니고 and를 부정하면 그리고를 부정하면 뭐가 된다고요? 또는 y는 3이 아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이거는 증명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치?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원래 명제에서 그대로 참거짓을 따라가는 게 훨씬 낫다. 괜찮나요? 자, 5번에서는 이 말이 중요해요. 대우가 거짓이래요. 이 말이 뭘 의미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4번에서 원 명제랑 대우 명제랑 어떻다고요? 참 거짓 여부를 똑같이 공유한다고. 그러면은 대우가 거짓이라는 얘기는 원래 명제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거짓이라는 이야기죠. 그치? 그러니까 굳이 대우를 구할 필요 없이 원래 명제가 거짓인 걸 찾으면 되겠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그치? 자, 기억 봅시다. A 플러스 B가 유리수면 A랑 B랑 유리수다. 이거 참입니까? 응? 이거 참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런 거는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이런 경우. 그치? 그러면은 A 더하기 B는 정확히 2가 나와서 유리수겠지만 A, B 각각은 유리수입니까? 아니겠죠? 그치? 괜찮나요? 자, 그러면 얘를 살짝 확장을 해볼까? 우리 이거 이런 경우에도 많이 나오죠. A 플러스 B가 실수면 A랑 B랑 실수다.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그럼 거짓이겠죠? 그치? 그럼 이거의 관례는 뭘로 들어야 될까? 여기 루트가 뭘로 바뀌면 되겠어? 응? I. 허수로 바뀌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치?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알아볼까요? 이 명제의 역은 이거는 별로 쓸모없는 이 문제 풀 때 자체는 별로 필요가 없는 이야기인데 이 명제의 역을 한번 구해볼까요? 역은 A, B가 유리수면 A 플러스 B는 유리수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 역은 참이에요. 이거는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이 명제의 역은 참이에요. 원래 명제는 거짓인데.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 되니까 보기에는 맞게 되겠지. 그치? 자, 다음에 니은 A 플러스 B가 2보다 크면 A는 1 또는 A는 1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B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명제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응? 참이에요? 진짜로? 응? 자, 얘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응?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좋을까? 자, 이거는 사실 원래는 알려지지 않은 건데 여러분한테 하는 거야. 자, 얘를 X랑 Y로 한번 고쳐보실래요? 이렇게? 이렇게 문자 바꾸는 건 사실 상관이 없잖아. 그치? 근데 X 플러스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X 플러스 Y는 2라는 직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할 수 있겠죠? 그치? 얘는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에서 X 플러스 Y는 2라는 직선은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괜찮나요? 그치? 여기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X 플러스 Y가 3인 직선은 어떻게 나겠어?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치? 3, 4, 5, 6, 7, 8에서 점점 더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여기 직선의 윗부분일 것이다. 괜찮나요? 이렇게 색칠을 할 수가 있겠지. 괜찮습니까? 수영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니? 그치? 이렇게 색칠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얘는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크다. 여기가 1,1이잖아. 1,1이니까 1,1을 기준으로 이렇게 점을 그어주면은 x가 1보다 크려면은 여기 지금 x는 1 기준으로 여기보다 오른쪽이어야 되겠죠? 괜찮나요? 그 다음에 또는 y는 1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보다 오른쪽이겠다. 괜찮나요? 근데 또는이니까 둘이 합집합이지. 합치는 거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이 그 Q일 것이다. 그러면 P가 Q에 포함이 될까요? 되고 있죠.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포함되어 있으면 뭐라고 했어? 이 명제는 참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한 큐에 그렸는데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따로 한번 나뉘어서 그려보세요. x 플러스 y는 2보다 크다는 거는 여기에서 윗부분 이게 p인 거고 q는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된 걸 것이다. 괜찮나요? 그래서 얘네들을 겹쳐서 그려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무슨 말인지 가시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니은은 참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니은은 이제 답이 되지가 않겠죠? 이것은 솔직히 쉽잖아. A가 3보다 크면 A는 2보다 큰 것이다. 그치? 반대구나. 이런 둘 다 반대네.
a가 3보다 작으면 a는 2보다 작은 것이다. 얘는 참이니까 거짓입니까? 원래 명제가. 응? 거짓이죠. 발예 딱 하나만 들어볼까? 그치? 발예. 어떤 발예가 있어요? 응? 그냥 a는 3 뭐 이런 거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건 솔직히 뭐 너무 당연한 거라서. 자, 원래 명제가 거짓이니까 당연히 대우도 거짓이겠다. 괜찮지? 그치?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n이 자연수일 때 n이 자연수일 때 n이 24의 약수이면 n은 18의 약수이다. 이 말이 거짓임을 보이는 발예, 거짓임을 보이는 발예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봅시다. 이 명제가 이렇게 어떤 명제든 간에 이 명제가 참이라면 이게 P면 Q이다 이런 명제잖아. 그치? 이게 참이 되려면은 집합, 진리집합의 포함관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P가 Q에 포함이 되어야 돼. 이때 포함 참이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발예는 거짓이랑 연관이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실제로 얘는 뭘 얘기해줘야 되냐? P가 Q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겠죠. 이 점 이해 가십니까? 그치? P가 Q에 포함이 안 되려면 예시를 들면 이런 거잖아. 이런 느낌에서 P가 Q에 포함이 안 되려면 어디에 원소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에 원소가 있으면 되죠. P는 만족하는데 Q는 아니어야 된다. 이런 게 하나 있는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를 색칠을 주면 여러분 이거는 많이 봤어요. 이거는 뭐랑 연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색칠한 게 어떤 그 집합으로 표현돼? Q의 여집합보다는 좀 다른 느낌. 그렇지? P 차집합 Q 혹은 P 교집합 Q 여집합 이거랑 연관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를 구해주면 되겠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24의 약수 한번 써볼까? 이거 그냥 솔직히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치? 그 다음에 18의 약수이려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요.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P 빼기 Q를 구해줘라. 이건 뭐 솔직히 어렵지 않잖아요. 그치?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4개가 있겠다. 괜찮나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4개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다시 7번 한번 봅시다. 그때 이거 안 풀었었단 말이지. 그치? 그때 어떻게 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어.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이렇게 두 줄 쓴다 그랬죠? 괜찮나요? 그리고 뭐 Q이면 R이다 이렇게 해도 참이라고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 줄로 이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한 줄로 쭉 이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P이면 R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이런 거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3단 문법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22-7번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써봅시다라는 거예요. 자, 날씨가 춥지 않으면 제비가 돌아온다라는 명제가 참이래요. 그래서 전 이렇게 써볼게요. 춥지 않으면, 춥다가 아니면, 그치? 낮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 괜찮나요? 낮 춥다라면은 제비가 돌아온다. 그냥 제비라고만 할게요. 괜찮나요? 그치? 그 다음에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그러면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괜찮나요?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여기에다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봄이 오면 제비가 온다. 이렇게 하는 걸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을 쭉 이어줘야 되잖아. 그치? 이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어줘야 돼?
돼. 여기다 화살표를 어떻게 추가해줘야 봄이면 제비로 연결이 되겠어요? 화살표가 봄에서 제비로 이렇게 흘러가겠어. 어떻게? 꽂히면 안 춥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렇게 흘러가겠죠. 괜찮나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그려야 되는 것은 꽂히면 나 춥다. 이런 명제가 필요한 거다. 이해가십니까? 그치? 근데 이런 명제를 써도 되는데 이 명제랑 똑같은 참 거짓 여부를 같이 공유하는 명제가 이 명제에 무엇이 참 거짓을 똑같이 공유해요? 응? 이 명제의 뭣도? 대우도 똑같이 공유하죠. 괜찮나요? 얘 명제의 대우를 한번 써볼래요? 얘는 꽃이 피면 춥지 않은 거다라고 했잖아. 그치? 얘 명제의 대우는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추우면 춥다라면 정확히는 not 춥다니까 그냥 춥다가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얘는 추우면 꽃이 안 핀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얘는 서로 대우니까 얘면 얘도 되고 얘면 얘도 되는 거니까. 괜찮나요? 그래서 이 말로 쓰면은 꽃이 피면 춥지 않은 것이다. 이거거나 반대로 추우면 꽃이 피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치? 그러면 이 중에 문제에서 문제 보기에 있는 건 몇 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요거겠죠? 추우면 꽃이 피지 않는다. 몇 번이다? 5번이 되겠다. 어때요? 괜찮나요? 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어서 해주면 되겠다.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뭐냐라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휴대폰이라는 큼지막한 집합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휴대폰에 옛날 안 쓰던 스마트폰이 아니던 흔히 말하는 피처폰도 있겠죠. 그치? 하지만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치? 그러면 그러면은 스마트폰이면 휴대폰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치? 스마트폰인데 휴대폰이 아닌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잖아. 그치? 그러면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도 있고 갤럭시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걸 물어줘. 방금 얘기했처럼 스마트폰이면 휴대폰이냐? 이 말은 참이죠. 그치? 그렇지? 근데 스마트폰이면 갤럭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니죠. 그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필요 조건이나 충분 조건이나 이런 거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요걸 확실하게 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집합의, 정확히 진리집합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집합의 포함 관계를 알아야 돼.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보면 알겠지만 여기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건이란 게 뭐냐? 자, 우리가 한마디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남자냐, 여자냐, 사람이냐, 동물이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조건이잖아. 그치? 괜찮나요? 여기서도 방금 여기 한 것처럼 뭐 스마트폰이냐 하는 게 일종의 조건이지. 그치? 근데 스마트폰인데 애플에서 만들었을 것 하면은 여기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을 이렇게 줄어들겠죠. 괜찮나요? 근데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이렇게 줄어들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 조건을 스마트폰일 것, 아이폰일 것 이렇게 걸면 걸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조건이 여기 벤 다이어그램에서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나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조건을 걸수록 진리집합은 줄어든다. 물론 같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치? 그건 뭐 조건을 걸었는데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일 것 했는데 아니 이건 좀 그런 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조건을 더 걸어도 똑같아지는 경우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아이폰일 것이라고 했는데 스마트폰일 것 이렇게 해도 아이폰에서 더 줄어들진 않겠지? 그치? 같아질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정확히는 줄어든다고 하면 되고 같거나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겠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스마트폰이면 아이폰이냐? 라는 명제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아니지. 참 거짓이지. 그치? 자, 그러면은 스마트폰의 진리집합을 X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의 진리집합을 I 이거 대문자로 써야 되겠다. 그치?
i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치? i도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치? 그러면은 얘의 s랑 i의 포함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 지금 여기 그림에서 한번 봐봐요. s랑 i의 포함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s 쪽이 더 크게 되어 있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짓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스마트폰이 아이폰이 되고 싶으면은, 응? 스마트폰이 아이폰이 되고 싶으면 어떤 조건을 더 추가해줘야 되겠어? 스마트폰이라는 조건이, 응? 아이폰이다 라는 조건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다 어떤 조건을 더 추가해줘야 되겠어? 응? 스마트폰인데 애플에서 만들었을 것이라는 조건이 더 추가돼야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스마트폰이라는 조건에다가, 응? 애플에서 만들었을 것이라는 조건이 추가되면은 얘가 아이폰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일종의 조건인 거잖아. 그치? 조건이 더 필요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항상 스마트폰이 아이폰, 말하자면 P에서 Q가 되고 싶은 거란 말이야. 괜찮나요? 그래서 이때는 조건이 더 필요하다. 뭔가 얘를 조금 더 줄여줄 무언가가 필요해.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여기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은 아이폰이 되기 위한, 이게 이제 일종의 조건인 거지? 그치? 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오케이? 응?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말하자면 스마트폰인 건 확실한데 애플이 만들었을 것이라 더 조건을 걸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조건이 더 필요하다는 거. 말하자면 여기 벤 다이어그램을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줄이려면은 애플에서 만들지 않은 것들은 다 빼야 되잖아. 괜찮나요? 그런 의미인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치?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이게 필요 조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 조건이 더 필요하고 조건이 더 걸려야 되면은 더 줄어들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오케이. 이미지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에 갤럭시는 휴대폰이다.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명제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겠죠? 그치? 이거는 당연하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집합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갤럭시를 그냥 G라고 합시다. 휴대폰은 그냥 H라고 텐상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G가 H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갤럭시가 휴대폰이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이미 갤럭시는 여기인데 휴대폰은 더 크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미 많이 줄어들어 있는 거야. 스마트폰이기도 하고 삼성에서도 만들었고 뭐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필요가 없어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갤럭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휴대폰에 스마트폰에 삼성에서 만들었을 거야. 세 가지 조건이 겹쳐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얘는 그냥 휴대폰이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 조건들은 사실 별로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미 갤럭시는 휴대폰이 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조건을 더 가지고 있는 셈이지. 괜찮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갤럭시는 스마트폰이 되기 위한 스마트폰이 되려면 조건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야. 오히려 덜어내야 돼. 그치? 그래서 충분히 많아서 오히려 없애야 돼. 조건을 빼야 될 정도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충분히 많다. 그래서 이를 뭐라고 한다?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합니다. 충분히 많아서 오히려 빼야 될 지경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기억을 해주시면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그러니까 진리 집합 간의 포함 관계에서 P면 Q이다 해서 P 쪽이 포함을 하고 있어. Q를 포함하고 있으면 필요 조건이고, 그치? 그 다음에 P면 Q에 대해서 P가 Q 쪽을 포함이 되고 있어. P가. 이게 흔히 말하는 명제가 참인 경우겠죠?
이런 경우에는 충분 조건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집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얘를 명제의 이야기에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P이면 Q이다. 이런 명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얘가 참이야. 명제가 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집합으로 표현하면 P가 Q에 포함된다. 부분집합인 경우겠죠? 괜찮나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P가 Q가 되고 싶어요. 그치? 그럼 어떤 경우야? P가 더 작은 경우지. 그치? P가 Q가 되고 싶으면 오히려 조건을 어떻게 해야 돼? 더 추가해야 돼? 아니면 덜어내야 돼? 응? 어? 그러니까 더 덜어내야 되겠죠. 그치? 그래야 커질 거 아니야. 괜찮나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다? 충분 조건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나요?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해보자. Q는 P이기 위한.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가 되고 싶으면 Q가 P가 되고 싶은 거야. 그치? 이런 상황에서 Q가 P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Q가 더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벤 다이어그램을 대략적으로 그리면 뭐 이런 이미지일 거 아니야. Q가 P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오히려 조건을 추가해서 얘를 줄여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오케이? 괜찮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것도 한번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예시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벤 다이어그램이 진리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도 다 원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일까요? P가 Q가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요. 이거는 사실 내가 가르쳐주지 않은 거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 조건도 아니에요. 얘를 뭐 더 줄인다고 해서 P를 어떻게 더 줄인다고 해서 P를 이렇게 줄이고 뭐 이렇게 줄이고 아무리 해봤자 Q가 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Q가 되고 싶으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던가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거 자체가 어렵지가 않다고 쉽지가 않다고. 그치? 필요 조건이라고 하기도 그렇다고 그 충분 조건은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필요 조건이나 충분 조건은 무조건 포함 관계 부분집합이냐 아니냐만을 따지고 있다고. 얘는 부분집합이다 아니다 이런 게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아무 조건도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래서 명제에서는 대부분 포함 관계만 따진다. 우리가 집합에서는 이런 것도 따지긴 했는데 명제에서는 이렇게 교집합만 있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는 거의 취급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충분 조건이 있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필요랑 충분히 합쳐진 거야. 필요하면서 동시에 충분 조건이어야 돼.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얘는 필요 조건이면서 동시에 충분 조건이어야 해. 자, 이게 P면 Q이다라는 게 여기에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어야 돼요. 필요 조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P랑 Q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 필요 조건은 P는 P가 Q가 되고 싶을 때 조건이 더 필요해. 그럼 어떤 경우겠어? P가 더 커서 Q가 될 때 더 쫄아들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일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면 충분 조건일 경우는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겠지. Q가 더 크고 P가 N에서 P가 Q가 되고 싶을 때 오히려 조건을 더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걸 쓸 거예요. 근데 자, P가 Q의 부분집합이기도 하고 반대로 Q가 P의 부분집합이기도 해.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우리 집합의 정의 단원에서 했었죠.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인 거야.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죠? 예전에 배웠었는데 뭐라고? 두 집합이 서로 어떻다고? 같다고. 그렇지?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은 두 진리 집합이 사실상
같다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겁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사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말로 번역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P이면 Q이다. 이런 명제에서, 그치? 이런 명제에서 진리집합이 P와 Q의 얘가 참 거짓은 P와 Q의 포함 관계로 처리가 되잖아. 그치? 이렇게 우리가 많이 했었죠. 지금 우리가 배운 게 그거잖아. 자, 그러면 이제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여부는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이거의 여부는 P 합집합 Q가 P 합집합 Q가 아니라 P가 Q의 부분 집합인지 아닌지 일종의 포함 관계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오는 거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P가 Q가 되고 싶은지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할 때 뭐 이런 명제가 참인과 거짓을 떠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합 명제에서 참 거짓 여부도 포함 관계, 필요 충분 여부도 포함 관계랑 연관이 되어 있다. 괜찮습니까? 이 점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예를 들어서 예시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문제에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진리집합 P랑 Q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P가 Q가 되고 싶을 때 필요해. 조건이 더 필요하대. 그럼 어떤 경우에? P 어디가 더 커요? P가 더 크겠죠. 이런 경우겠지. 그래야 그림상에서 더 줄어들어야 될 테니까. 괜찮습니까? 조건이 더 필요해야 줄어들겠지. 그치? 이런 거를 머릿속에서 바로 상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괜찮나요? 그러면 이때 참인 명제는 어떤 명제가 참일까요? 1번 P이면 Q이다가 참일까? 혹은 Q이면 P이다가 참이 될까요? 1번, 2번 중에 어떤 게 참이 될까? 지금 이 벤 다이어그램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래? 어떤 게 참이 되겠어? P이면 Q이다가 참이 됩니까? 2번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왜? Q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P에 포함될 거 아니에요. 괜찮나요? 그치? 이래서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걸 보고서 Q이면 P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럼 얘가 참이야. 그럼 얘가 참이면 아까 우리 배운 거 중에 대우 배웠잖아. 이 명제가 참이니까 얘의 대우도 참이죠. 그럼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얘의 대우, 얘가 참이잖아. 지금 두 줄 썼으면 참이죠? 그럼 얘의 대우도 참이잖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not P면 not Q기도 하다. 이것도 참이 되겠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얘를 다시 요거의 말로 바꿔요. not P는 그러면은 not P는 not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 not Q, P는 not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일까요? 이게 참이잖아. 그치? 참이라는 얘기는 not P, P 여집합이지. 응? P 여집합의 조건이 Q 여집합의 조건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잖아. 괜찮나요? 그치? 그럼 not P는 not Q이기 위한 not P가 not Q가 되고 싶어요. 응? 그러면 어떻게 돼? 오히려 조건을 더 덜어내야 되겠다. 그치? 커져야 되잖아.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어? 충분 조건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소연이 말 이해가? 어디부터 잘 안 됐어요? 난 P가 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게 맞는데 얘를 다시 그려면 이렇게 된다니까. 여기 여집합 들어가 있어요. 여집합. 오케이? 이게 사실상 같은 얘기예요. 지금 여집합 그린 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요. 알았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 다음에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치? 그 다음에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 다음에 S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건 문제를 그대로 쓴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집합의 언어로 한번 표시를 해보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어야 돼. 그러면은 P의 진리집합 P랑 Q의 진리집합 Q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포함 관계가 성립해야 됩니까? Q가 더 커야 되겠죠. P가 더 작아야 되겠지. 괜찮나요? 이렇게 되는 거겠다. 괜찮나요? 그치? 그러면은 얘기해서 어떤 명제가 참이 돼요? P면 Q이다가 참입니까? 혹은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겠습니까? P면 Q이다가 참이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이 말을 보고서 이제 명제에서 얘기를 하면은 P이면 Q이다가 두 줄 참이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러면 Q랑 R이랑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커야 돼요? 조건이 더 필요하대. Q가 R이 되고 싶으면 더 조건이 필요하대. 그럼 어디가 더 큰 거예요? Q가 더 큰 거겠죠? 이렇게 된 거겠다. 괜찮나요?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떤 명제가 Q이면 R이다가 참이겠어요? Q이면 R 혹은 R이면 Q다 중에 어떤 게 참이 되겠습니까? R이면 Q이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어때요? 괜찮니? 자, 똑같이 R이면 S, R이랑 S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커야 돼? 이번엔 R이 S가 될 때 더 필요하대. R 쪽이 더 큰 거겠죠?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어떤 명제가 참이 돼요? S면 R이다가 참이 되겠네요. 괜찮나요? 응? 필요해? 그러네? 이런.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S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러면 S랑 Q랑 비교하면은 집합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큰 거예요? S가 더 큰 거겠다. 괜찮습니까? 그럼 어떤 명제가 참인 거예요? Q이면 S이다가 참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네를 잘 얽어서 한 줄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 그 얘네를 모두 다 통합해서 한 줄로 한번 만들어 봐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부터 쓸게요.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겠어요. 괜찮나요? 그치? 근데 R이면 Q가 되겠대. 그러면은 여기에서 따로 R이면 Q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치? 그리고 S면 R이래. 그러면은 S면 R이랍니다. 그림이 조금 뭐 어떻게 그리는지는 자기 자유인데 R이면 Q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R이면 S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괜찮나요?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에 Q면은 S다 라고 되어 있네요. 뭐야? 이런 뭐야? 회전이 나오네? 빙글빙글? 괜찮니?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괜찮나요? 그치? 자, 그러면은 기억 보기를 보러 가자. P는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진리집합의 얘기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P가 S에게 충분 조건이 되려면 P가 S에 포함이 되어야 되잖아요. 괜찮나요? 그럼 얘는 이거를 명제 언어로 바꿔서 얘기를 해주면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거예요? P이면 S다가 참이 돼야 되겠죠. 괜찮나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명제를 집합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명제로 바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얘네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집합과 명제 단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그림에서 P에서 S로 흘러갈 수 있습니까? 여기 밑에 그림에서 P에서 S로 흘러갈 수 있어요? 흘러갈 수 있죠.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 되잖아. 괜찮나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참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은 R의 진리집합 R이랑 P의 진리집합 P랑 비슷해. 필요 조건이어야 돼. 그러면 어디가 더 커야 돼요? R 쪽이 더 커야 되겠죠. 괜찮나요? 얘를 명제 언어로 바꾸면 어떤 명제가 참인 명제겠어? R이면 P이다? 혹은 P이면 R이다? P이면 R이다겠죠. 괜찮나요? 이런 명제가 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P에서 R로 흘러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흘러가면 돼? P에서 R로 가는 거. 좀 열지만 P면 Q고 Q면 S고 S면 R이다.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다. 괜찮나요? 이해가시나? 수정 이해가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화살표대로 움직이는 거야. P에서 Q로, Q에서 S로, S에서 R로 가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돌고 돌아서 P면 R인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되겠다. 자, D급번이에요. Q는 S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아까 필요 충분이면 뭐라고 했더라? 얘 진리집합 Q랑 S랑 비교했을 때 필요 충분이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더라? 집합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치? 얘는 명제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도 성립을 한다는 거야. Q이면 S다도 성립을 하는 거고요. 동시에 S면 Q다라는 것도 성립하는 거. 왜냐면은 이 Q가 S랑 집합이 똑같으면 정의가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Q가 S에도 포함이 돼야 되고 똑같이 동시에 S가 Q에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치? Q가 S에 포함되는 게 Q가 S면 참이다라는 명제고요. 동시에 S가 Q에 포함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괜찮습니까? 그치? 그런데 그러면 Q에서 S로 흘러갈 수 있어요? 흘러갈 수 있지? Q에서 S 바로 보여주잖아. 그치? 그러면 S에서 Q로 흘러갈 수 있어요? 흘러갈 수 있지? 돌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Q랑 S는 사실상 같은 명제인 거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자 얘를 이제 그러니까 이건 명제의 얘기잖아.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벤 다이어그램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Q랑 R이랑 S는 사실상 같은 거예요. 아까 Q랑 S랑 같은 건 보여줬지? 그치? Q랑 S랑 같으면 S랑 R도 사실상 같은 거라고. 왜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순환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뺑뺑 도는 뺑뺑 도는 게 만들어졌으면 둘이 그냥 같은 얘 세 개가 다 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Q랑 R이랑 S랑 같고 요 안에 P가 이렇게 있는 형국일 거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 내가 돌고 돌아서 맨 처음에 했던 말이 사실 집합과 명제는 한 몸이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명제의 언어에선 이렇게 표현하는데 집합의 언어에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신기했어. 제가 처음 배울 때는. 여러분은 뭐 그 정도까지는 솔직히 기대는 안 해요. 근데 같네? 이런 거 정도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문제 풀 때 정말 도움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요거는 그냥 사실 이렇게 문제가 대놓고 충분 조건이나 필요 조건이나 주면은 그나마 쉬워요. 이걸 만들기가 쉽거든. 근데 이제는 거기다가 22-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이제는 거기다가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명제 조건은 이것만 따지면 쉬워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따지는 건 쉬워. 포함 원격이 아니냐면 따지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22-9번처럼 이런 문제가 껴들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더 써야 되겠지? X, Y, Z가 복소수고 A, B, C가 집합일 때 자, 1번 X, Y가 0이다. 이게 P지? 이렇게 되어 있고 Q는 X, Y, Z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치?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그러면은 X, Y가 0이려면은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자, 이러면은 P에서 Q로 가자. X, Y가 0이에요. 그치?
XY가 0이면 XYZ도 0입니까? 응? P에서 Q고 P면 Q이다가 참인지를 지금 보는 거야. 그치? XY가 0이면 얘가 0인 거니까 0 곱하기 Z는 0이잖아. 괜찮나요? 그래서 P면 Q이다라는 명제는 참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표시한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도 표시를 할 거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런 명제를 봐야 돼. Q이면 P이다. XYZ가 0이면 XY가 0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죠. 어떤 반례가 있어? Z가 0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거짓이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면은 P면 Q이다만 참이니까 얘는 집합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근데 Q이면 P이다는 참이 아니잖아. 그치? 참이 아니니까 Q이면 P이다는 이렇게 포함되지가 않는 거겠죠. 괜찮나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진짜로 얘는 P는 Q의 진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게 자기 자신이 아닌 거잖아.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얘는 P는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무조건 이것만 성립하게 되니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 거예요? 무슨 조건인 거예요? 이 말이 성립하면 P가 Q가 되고 싶어요. 그치? 충분 조건인 거겠지. 왜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P가 더 작고 Q가 더 큰 이런 형태일 테니까. 괜찮나요? P가 Q가 되고 싶으면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니까 조건을 더 없애줘야 되겠지? 충분하다고요. 이렇게. 어때요? 괜찮나요? 자, 다시겠죠. X랑 Y, X, Y, Z는 다 복소수예요. 그치? 복소수 두 개끼리 더하거나 곱해서 실수가 됐다라고 하면은 X, Y는 모두 실수냐? 응?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복소수 두 개 더해서 실수, 복소수 두 개 곱해서 실수야. 그치? 그럼 얘가 항상 이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둘 다 실수해야 된다? 아니죠. 어떤 개인가 있을까요? 사실 실제로도 틀렸어요. 어떤 반례가 있냐면은 이런 경우죠. X가 1 플러스 I고 Y가 1 마이너스 I예요. 그치? 그러면 X 플러스 Y는 몇이 되냐? 2가 될 것이고, 그치? X, Y는 몇이 되겠어? 여기 곱해주면 X, Y도 2가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X, Y랑 X 플러스 Y가 모두 실수인데 사실 얘는 X랑 Y가 실수냐 하면 아니잖아요. 괜찮나요? 이런 반례가 있으니까 P면 Q이다는 참이 아니겠죠? 괜찮습니까? 그치? 이런 걸 생각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은 이런 문제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다 알아.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걸 대입했을 때 그런 걸 반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과격하게 다 외우고 있다시피 할 정도로 알아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외우는 거나 이러한 반례들을 외우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치? 자, 보면 여기는 서로 무슨 관계냐? 켤레 관계죠. 대부분의 반례는 이런 켤레 관계 같은 데서 나옵니다. 오케이? 반례는 켤레랑 연관이 많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Q이면 P이다. 이 명제는 참일까요? X, Y가 실수면 X 플러스 Y랑 X, Y는 실수다. 맞습니까? 그치? 이건 참이죠? 실수끼리 더하거나 곱하면 항상 실수일 거 아니야. 이건 참이 되겠다.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Q이면 P이다만 참인 거잖아. 그치? 그리고 P이면 Q이다는 참이 아닌 거고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Q는 P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되겠다. 괜찮나요? 그 반대는 아니고. 그러면은 문제에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겠어요? 이건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서 Q가 더 작고 P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P가 Q가 되고 싶어요. 그럼 무슨 조건인 거예요? 필요 조건인 거죠.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거를 이제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3번도 한번 해봅시다. A 교집합 모시기가 A래요.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교집합이나 합집합을 하는데 다시 자기 자신에 넣으면 뭐랑 연관이 있다 그랬지?
포함 관계랑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그치? A 교집합, 그러니까 얘를 통째로 그냥 뭐시기라고 하자고. A 통째로 뭐시기를 했는데, A 교집합 뭐시기를 했는데 A가 나왔어. 그치? 그러면 A랑 요 뭐시기, B 교집합 C랑은 서로 포함 관계인데 어디가 더 작아야 돼? 혹은 어디가 더 커야 돼? A가 더 커야 돼? 이렇게? 작아야 되지 않을까? 교집합이잖아.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B 교집합 C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A가 이렇게 있어야 요 말이 성립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A가 B 교집합 C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자, 다음에 여기 Q 조건을 해석을 해줍시다. A 합집합 뭐시기가 뭐시기여야 된대. 그치? 다시 쓰면은 A 합집합 X가 X 그 자체여야 된대. 그치? 치환을 해준 거야. 그러면은 X랑 A의 포함 관계는 어떻게 돼야 돼? 합집합을 했더니 X가 됐대. X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A랑 B 합집합 C랑 했더니 B 합집합 C가 더 커야 된다라는 이야기네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그 각 조건을 조금 간단하게 해줬으니까 이걸 보러 갑시다. P에서 Q가 돼. 그러니까 A가 비교집합 C에 포함되어 있으면 B 합집합 C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있죠? 자, 봐봐. 방금 비교집합 C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랬지. 그치? 한번 생각해봐. B랑 C가 대충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A가 어디 있어야 돼? P면은 여기 있어야 되지.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얘는 이런 상황이 이게 지금 P를 만족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Q 안에 B 합집합 C에 A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있잖아. 그치? 조금 더 이걸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은 조금 과하고 얘를 증명하는 과정은 되게 간단해요. A가 B 교집합 C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 근데 B 교집합 C는 뭐에 포함이 되면 당연히 B 합집합 C에 포함이 되어 있겠지. 이건 너무 당연하잖아. 그치? 그래서 가운데를 또 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어때? 괜찮니? 그래서 P면 Q가 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면 반대로 Q이면 P다 라고는 말할 수 있을까? 합집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교집합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지. 왜 아닐까? 어떤 반례가 있을까? 한번 반례 한번 예시로 들어볼래요? 자, B랑 C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B, C의 합집합 내에 A가 있어야 돼. 그치? 근데 교집합이 아니라 이렇게 됐을 수도 있잖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B 합집합 C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교집합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반례가 하나라도 있으니까 반대는 참이 아닐 것이다. 괜찮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방금 얘기했듯이 P이면 Q다만 참이에요. 반대로 Q이면 P이다는 참이 아니고, 그치? 그러면 포함 관계를 표시하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왜 자꾸 히읗이랑 치읓을 하려고 하지? 충분 조건 쓰려니까 계속 그래. 이렇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아시겠나요? 그치? 작아야 된다라고 했고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네요. 그치? 자, 그러면 얘는 그냥 바로 풀어봅시다. P의 조건 풀어주면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치? 이건 솔직히 쉽잖아. 2번 어떻게 됩니까? 2번 어떻게 돼? x가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치? 수직선 한번 그려볼까? p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만큼이 p일 거예요. 그치? 그치? q 조건은 어떻게 돼요? 2보다 작거나 4보다 큰 여기가 q가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이 수직선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P와 Q의 포함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Q가 더 크겠죠. P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지? 괜찮나요? 그치?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P가 Q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돼야 돼? 응? 필요? 충분 조건이겠죠. 그치? 이렇게. 어때요? 괜찮죠? 그치? 이렇게 할 수 있겠다. 2번도 빨리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빨리 풀어줍시다. P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0 초과 4 미만 이렇게 될 것이고 1번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X는 3 초과 또는 X는 1 미만 이렇게 되겠네요. 응? 이런 부동어를 잘못 썼구만.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수직선을 마음속에서만 그려봅시다. 그치? 그리는 거 생각하고 P랑 Q 중에 어디가 더 크겠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봐요. 이걸 솔직히 원래 하나하나 쓰이긴 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P랑 Q 어디가 더 크겠어? P 쪽이 더 크겠죠? 괜찮나요? 그치? 이거 솔직히 어렵지 않잖아? 수직선은 뭐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이다. 괜찮습니까? 원래대로 아까 좀 내가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대로는 바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이해를 좀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원래대로 하면 P가 더 크고 Q가 더 작고 이런 모양이니까 이렇게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잖아. 그치? 근데 익숙해지면 해질수록 이 벤 다이어그램을 굳이 그릴 필요 없이 여기서 이렇게 필요 조건이라고 바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명제가 끝났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명제 증명단어 할게요. 명제 증명단어는 솔직히 어려운 건 없어. 우리가 지금까지 명제 배웠던 걸 제대로 알고 있기만 하면은 두 가지 테크닉만 배우면 끝이야. 알았죠?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합시다. 이를 당연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증명해보자 라는 게 이 단원인 거죠. 그치? 그러려면 일단 증명을 하려면 이 증명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의, 증명, 정리 이것들이 위에 정리되어 있어요. 오케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의가 뭐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예시로 들어보자. 응?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만 생각해 봅시다.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요. 그치?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무엇인가? 응? 무엇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해요? 처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의지. 그치?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뭐예요? 그치?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런 게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죠. 그치?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에서 나오는 성질들이 있죠. 그치? 그런 성질들 예시 하나만 들어볼까요? 뭐 어떤 게 있을까? 그치? 밑각의 두 개의 크기가 같다라는 게 있을 거고요. 또 하나만 예시로 들어볼까? 응? 또 하나 예를 들면 꼭지각을 2등분하면 밑변을 수직 2등분한다. 이런 것도 성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런 성질들 하나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집합의 증명 단원에서는 정리라고 한다는 거. 말하자면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같음을 이용해서 뭐 꼭지가 밑각의 크기가 같다 혹은 밑변을 수직이 등분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끌어낼 수가 있단 말이지. 괜찮나요? 우리 그런 거 중학교 때 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의 정리를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를 우리는 정리라고 한다. 괜찮나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는 과정 자체를 우리가 증명하는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괜찮나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냥 이렇게 증명하는 거는 다들 할 수 있어. 그래서 솔직히 어렵지 않은데 자, 당장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23-1번을 한번 직접 풀이를 하러 가볼게요. 이거는 예시를 보면서 해야 돼. 1번 A, B가 실수래. 그러니까 요거는 A, B가 실수라는 건 일종의 대전제죠. 그치? 이거는 딱히 뭐 미치는 게 아니야. 그럼 여기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0이면
A는 0이고 B는 0임을 증명하여라 라고 하네요. 그치? 자,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가 가정이고, 그치? 얘가 결론이잖아. 그치? 우리는 지금까지 0이랑 0이면 항상 0이라고 무조건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한번 보여보자는 거야. 그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 조금 어려워. 물론 이렇게 하면 돼요.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명제랑 집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그치? 이게 참이려면은 얘의 진리집합 P가 얘의 진리집합 Q에 포함이 되는 걸 보여줘야 될 거예요. 괜찮나요? 그치?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어려워 보인단 말이지. 응? 안 어려워 보여도 어렵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체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거야. 첫 번째로는 대우를 쓰는 거예요. 자, 우리 대우 앞에서 배웠었지? 그치? 어떤 명제와 그 대우, 어떤 명제가 P이면 Q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대우는 어떤 명제야? not Q면 not P다가 대우겠죠. 그치? 그리고 대우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라고요? 응? 원래 명제랑 그치? 뭐가 똑같아? 참, 거짓 여부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 원래 명제를 바로 P에서 Q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조금 어려워 보이면은 대우를 이용해서 대우가 참인 걸 보이면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도 참이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괜찮나요? 그치? 자, 그러면 이 명제의 대우를 한번 구해보자. 대우는 전제는 따로 안 바뀌어요. 그치? 대우 명제를 해보면 A, B가 실수라는 사실은 안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서 P면 Q이다니까 한번 대우를 한번 써볼래요? 어떻게 되겠어요? 얘 결론을 부정하면 어떻게 돼? A는 0이 아니고 그리고를 부정하면 뭐가 되죠? 또는이 되지? 이거라면 그치? 그렇다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 아닐 것이다. 어때요? 괜찮나요? 그치? 이 명제를 한번 증명을 해보자고. 그치? 얘 증명은 기존에 해오던 대로 한번 해보자. 증명을 영어로 proof라고 해요. 그치? 그래. 여러분 show and prove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치? prove의 그 명사형이 proof죠? 그치? 갑자기 영어. 자, 그러면은 요거에서 A가 0이 아니다 라는 말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어요? A제곱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0보다 크다죠. 같을 수가 없지. 왜냐면 A가 0일 때만 A제곱이 0이 될 테니까. 괜찮나요? 그치? 그리고 B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은 B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얘네 둘을 더해줬어. 0보다 크거나 큰 애들, 절대 0일 수가 없고 0보다 크기만 한 애들을 둘을 더해줬어요. 그러면 얘는 0보다 크겠죠? 괜찮습니까? 이건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 A제곱 플러스는 절대 0일 수가 없을 거야. 0보다 크다고 했잖아 방금.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증명을 끝마칠 수가 있는 거겠다. 그래서 이 다음에 꼭 이 말을 써주셔야 돼. 대우가 참이므로 원래 명제도 참이다. 이 말을 꼭 써주셔야 돼. 안 쓰고 그냥 여기서 끝내고 끝 이러면 엄밀하게는 틀린 말이 돼요. 우리가 증명하고 싶으면 이 대우가 참인 게 아니라 원래 명제가 참인 걸 보이고 싶었던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치? 이런 식으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다. 자, 이거 2번도 대우를 이용하는 거다. A, B가 자연수인 건 전제예요. 그치? 그래서 A, B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풀어서 쓰면은 A가 짝수거나 B가 짝수이다. 괜찮나요?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뭐 직접 증명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우를 한번 써보자라는 거지. 자, 얘가 P고 얘가 Q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대우를 써보자. 대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not Q면 not P가 돼야 되겠지? 그치? not Q 어떻게 됩니까? A가 짝수가 아니면 뭐냐? 홀수지. 그러니까 A 홀수 그리고 또는을 부정하면 뭐가 되지? 그리고
A 홀수 그리고 B 홀수라면 그럼 A, B가 뭐가 돼야 돼? 홀수. 괜찮나요? 그치? 이렇게 대우를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가십니까? 뭐 선생님 잘 뭔가 이상해? 자 그러면은 얘 증명은 비교적 할만하다고. 자 홀수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냐면은 A는 2P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치? 근데 그럼 P가 될 수 있는 숫자가 뭐부터 돼? A가 1이면 P가 몇이어야 됩니까? 응? 0이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P는 이렇게 쓰면 돼. 0 이상의 홀수, 0 이상의 정수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괜찮나요? 근데 얘를 P를 자연수라고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0 이상의 정수라고 하면은 그렇고 P는 자연수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2P 플러스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될까요? 2P 마이너스 1이라고 써야 되겠죠. P가 1일 때 A가 1이 되게. 괜찮나요? 그렇지?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 해도 되고 진짜 방금 한 것처럼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알았죠? 근데 저는 이걸 조금 더 좋아하긴 해요. 왜냐면 플러스가 있는 게 최대한 좋더라고. 이건 취향이에요. 그냥 뭐 자기 맘대로 하셔도 돼요. 난 이 와중에는 플러스로만 좀 해줄게. 자, 그 다음에 B도 똑같이 홀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치? Q도 똑같이 위에처럼 똑같이 쓸 수 있을 거고. 괜찮나요? 그치? 자, 그럼 이걸 가지고 P, A, B를 직접 구해보자. A, B는 2P 플러스 1, 2Q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나요? 자, 전개해주면 어떻게 되냐? 4PQ 플러스 2P 플러스 2Q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괜찮냐?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홀수인 걸 보이고 싶으니까 홀수는 2 곱하기 어떤 수 더하기 1 꼴이면 될 거 아니야. 괜찮나요? 그치? 이렇게 해주려면 2로 묶어줘야 돼. 2로 묶어주면 2PQ 플러스 P 플러스 Q 플러스 1 이런 꼴이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2 곱하기 어떤 수 더하기 1 꼴인 거야. 괜찮니? 그래서 따라서 A, B는 홀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렇게 대우 명제가 증명이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써줘야 된다고? 대우가 참이므로 원래 명제도 참이다. 이 말 꼭 써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써야 되는 풀이가 이만하죠. 엄청 큰단 말이야. 그치? 뭐라는 거야?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뭐 그런 거지만 이제 23-2번에 1번 있잖아요.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여라. 이거는 여러분 거의 부모님 또래? 응? 부모님이 고3일 때 응? 거의 아마 그때쯤일 거야. 한 30년 됐어요. 30년보다는 30년쯤 됐다. 그때 서울대학교 입학 문제였어요. 시험 문제였어. 지금 여러분은 그걸 배우러 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23-2번 옆에다가 큼지막하게 이렇게 적어서 여러분이 처음 보는 단어일 겁니다.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귀류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이제 이걸 제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귀류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결론을 부정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말싸움할 때 이런 거 해봤을 거예요. 말싸움하다가 그래, 네 말이 맞다고 하자. 그런 얘기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뭔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넌 틀렸어. 이런 게 얘기한 적 있지 않나요? 그치? 그 방법이 여러분 많이 해봤던 그 방법이 바로 귀류법입니다. 네 말이, 네 결론이 틀렸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고 해보자. 응?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잖아. 내 말은 너가 틀렸다잖아. 그럼 그걸 부정하면 뭐가 돼? 네가 틀렸다를 부정하면 뭐가 돼? 네가 맞았다잖아. 그치? 네가 맞았다고 해보자. 그래서 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틀렸네? 그럼 뭐야? 네가 틀렸다는 게, 네가 맞았다는 게 틀린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치? 그게 바로 귀류법이다. 그래서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어떻게 증명을 해봐. 근데
증명을 해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모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생겼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모순이 생겼다는 건 뭔가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하나씩 되짚어 나가다 보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애초에 처음에 이렇게 부정한 게 잘못되었을 거라 이거지. 이거가 잘못의 시작이었을 거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그러니까 잘못이라고 하지 말고 오류라고 합시다. 잘못이란 말은 너무 수학적이지가 않아. 그치? 결론을 부정한 게 잘못됐어. 틀렸어. 그러면은 원래 그래서 결론이 뭐다? 내 말이 맞았다. 내 결론. 내 말. 즉 결론이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는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뭐 많이 여러분들이 싸우면서 많이 해봤을 거라서 설명은 이 정도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야. 뭐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스타벅스는 카페다. 응? 라는 거를 귀류법으로 증명을 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스타벅스라는 가정이 카페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겠죠. 그럼 뭘 부정해야 돼? 결론을 부정해야 되죠. 그치? 그러니까 EX 이렇게 해보는 거야. 얘를 부정을 해 귀류법을 써보는 거야. 그러면 일단 결론을 부정하면 뭐가 돼? 스벅은 카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이걸 시작을 해보는 거야. 응? 그치? 그러니까 카페가 뭐냐? 카페는 커피를 파는 곳이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즉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데가 아니다라는 거야.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스타벅스에서는 커피를 파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간 게 모순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뭘 잘못했어요? 커피를 파는 것이 카페다라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 괜찮나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냐? 애초에 이렇게 한 게 잘못됐을 것이다. 그치? 카페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게 잘못이야. 그럼 뭐다? 스벅은 카페인 거다. 괜찮나요? 이런 느낌인 거지. 오케이? 이제 익숙하니까 이거는 이제 해봅시다. 자, 사실 이거 23-1번은요 거의 외우다시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잘 안 나오는 거. 자, 그러면 사실 여기에는 이게 루트가 무리수다라는 게 결론만 있죠. 그치? 가정이 없잖아. 그치? 가정이 어디 있어요? 응? 그러니까 가정은 여기에는 사실 생략이 돼 있지만은, 응?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에서라는 게 가정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에 의해서 루트 2가 무리수임을 보여보자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가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수학 전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귀류법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 결론을 부정해야 돼. 루트 3이요? 3이라고 해도 돼. 결론을 부정해보자. 괜찮나요? 그러면 뭐라고 어떻게 되겠어? 무리수가 아니면 뭡니까? 유리수겠지. 복소수인데요 뭐 이런 사람은 없겠지? 자, 그러면은 루트 3 유리수의 정의가 뭔가요? 여기서 이제 쭉 시작을 해보는 거야. 루트 3이 유리수다 해서 쭉 시작을 해보는 거야. 루트 3이 유리수려면은 유리수가 정의가 뭐죠?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죠. 그치? 그래서 얘를 A분의 B라고 나타내 볼 수 있을 거예요. 유리수니까. 괜찮나요? 그치? 근데 유리수려면 이렇게 A분의 B 말고도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해요. 뭐여야 되냐면은 A, B는 서로 소라는 조건이 필요하겠죠. 괜찮습니까? 왜냐면 서로 소야 돼요. 4분의 2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는 2분의 1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양 A를 곱한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치?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건 별로 어렵지 않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왼쪽은
3a 제곱이니까 왼쪽은 3의 배수겠죠. 좌변은 3의 배수이다. 괜찮나요? 그치? 응? 그러면은 b 제곱은 b 여기 3의 배수니까 여기서 어떤 걸로 나온다? b 제곱은 3의 배수이다. 괜찮습니까? 그치? b 제곱이 3의 배수이려면 b는 3의 배수여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그치?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도 좀 세부적인 증명이 필요하기는 한데, 이거는 생략할게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 괜찮니? 응? 사실 엄밀하게는 여기 사이에도 증명이 필요합니다. 알았죠? 자, b가 b 제곱이 3의 배수라서 b가 3의 배수다라고 알았어. 이것도 간단하게 할 수 있어. 요거는 그냥 빨리만 쓸게요. 알았지? 꼭 안 써도 돼. 그러니까 b 제곱이 3의 배수이려면은 b가 3의 배수거나 b가 3의 배수 더하기 1이거나 b가 3의 배수 플러스 2거나 이렇게 다 나눠서 생각을 해줘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겠지.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괜찮나요? 그치? 그러면은 이때 9k 제곱 얘는 3 곱하기 3k 제곱이라서 3의 배수. 여기서는 이렇게 돼서 3 곱하기 어떤 수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3의 배수가 아니겠죠. 괜찮나요? 똑같이 여기도 해주면 이렇게 되어서 괜찮나요? 그래서 얘도 3의 배수가 아니게 되겠죠. 이건 뭐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요 세 가지, 세 줄만 써주면 되는데 세 줄이 좀 귀찮았어요. 어쨌든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b가 3의 배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b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 b는 3의 배수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p라고 할 수 있게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p도 자연수, p는 정수, 정수든 자연수든 자연수라고 합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b가 3p인 거를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3a 제곱은 3p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그치? 정리 풀어주면 어떻게 돼? 9p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치? 그럼 3으로 나눠주면 a 제곱은 3p 제곱 이렇게 되겠네. 괜찮나요? 그치? 그럼 똑같은 논리로 a 제곱 여기가 우변이 이제는 3의 배수잖아. 그치? 3 곱하기 어떤 수니까 a 제곱 역시 a 제곱은 3의 배수. 그러니까 a는 3q 뭐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a도 3의 배수고 b도 3의 배수여야 돼. 아이고 잠깐만 여기서 조금 점프를 해버렸네. a는 3의 배수. 여기까지만 써도 큰 문제는 없어요. a는 꼭 3q라고 안 써도 되겠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여기서 모순이 생기는 거 어떤 모순일까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뭐가 말이 안 돼? 자 여기 지금까지 한 거에서 지금까지 여기 한 거에서 틀린 게 하나도 없지? 그치? 근데 모순이 생겨요. 뭐가 잘못되냐면 a도 3의 배수인데 b도 3의 배수래. 그치? 근데 이 두 가지는 a, b 모두 3의 배수잖아. 그치? 근데 얘는 문제에서 쭉 해온 거에서 무엇을 이렇게 위반하느냐? A, B는 서로소가 뭐야? 최대 공약수가 1인 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모두 3의 배수니까 최대 공약수가 1이 아니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문제의 이걸 만족했다. A, B는 서로소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 조건의 모순을 일으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말을 해보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서 증명을 쭉 하고 있는데 뭔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디는 서로소라고 했는데 이제는 서로소가 아니래. 앞뒤가 다르잖아. 그쵸?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그걸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거야. 이게 잘못됐나? 이게 잘못됐나? 이게 잘못됐나? 아닌데? 아무리 봐도 여기서는 잘못된 게 없어. 그치? 또 여기서도 이렇게 뒤집어 가도 잘못된 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잘못됐느냐? 얘 이렇게 한 게 잘못됐구나. 괜찮나요?
그래서 결론을 부정한 게 잘못된 거다. 결론 부정이 오류였다. 틀렸다 이거지. 그치? 따라서 루트 3은 무리수이다.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게 규율법의 방식이겠습니다. 괜찮나요? 사실 원래 옛날에 내가 서울대 문제라고 했던 거는 루트 3이 아니라 루트 2였어요. 근데 루트 2도 똑같이 요것처럼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에서는 루트 3이었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다. 그치? 이게 규율법입니다. 네가 한 말이 맞다고 하자. 근데 이러니까 말이 안 되더라. 그치? 이거 다야. 내가 아까 이 명제 증명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지? 첫 번째는 아까 1번에서 했던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 두 번째는 규율법. 네가 맞다고 하자. 근데 아니더라. 오케이? 이거는 전제야, 전제. 루트 3의 무리수라는 게 전제야.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이 이제 포함이 됐어요. 1번에서 했으니까. 그치? 이걸 이용해서 그 여기다가 플러스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이게 일종의 가정인 거지. 그치? 일 때 루트 3 플러스 2가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임을 증명하여라 라고 했네요. 그치? 이것도 똑같이 규율법으로 할 수 있어요. 1번 결론을 부정해보자. 이게 결론이니까. 결론 부정해보자. 어떻게 됩니까? 루트 3 플러스 2가 유리수다. 괜찮나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루트 3 플러스 2가 일종의 C라는 C는 유리수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괜찮니? 그러면 이렇게 넘겨서 루트 3은 C-2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우변은 무리수야. 그치? 근데 C 빼기 2는 C랑 2가 유리수잖아. 그치? C는 유리수라고 되는 거잖아. 2도 유리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C 빼기 2는 유리수다라고 할 수 있지. 유리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해도 계속 유리수가 되거든요. 그치? 그러면은 결국 한쪽은 무리수인데 한쪽은 유리수야. 근데 당연히 여러분 유리수면서 동시에 무리수인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한쪽은 무리수인데 한쪽은 유리수래. 이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다? 모순이 되는 거다. 한쪽은 유리수인데 한쪽은 무리수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 것 자체는 틀리지가 않았는데 그럼 뭐가 잘못됐냐? 애초에 이렇게 한 게 잘못됐을 것이다. 응? 유리수라고 정한 것 자체가 잘못됐을 것이다. 따라서 루트 3 플러스 2는 무리수다. 유리수가 아니다. 무리수라고 하지 말고 유리수 아닌 뭐 이런 식으로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유리수의 여집합이 무리수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훨씬 간단하지 아까 전에 비하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루트 3 유리수에다가 예를 들면 이런 걸 이용하면 죄다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3 플러스 3 루트 2가 무리수인 이유 이런 것도 똑같이 다 증명할 수 있겠죠? 그치? 이런 것도 다 할 수가 있다. 사실상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지. 사실 오늘도 절대 부등식 못하면 큰일 나는데. 자, 절대 부등식 말만 들으면 되게 강력해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영어에 앱솔루트 이니퀄리티라는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번역한 거예요. 앱솔루트라는 게 절대값, 우리 절대값이 앱솔루트거든요. 거기에서 따온 건데 그런 거예요. 자, 얘는 부등식이긴 부등식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등식이면은 뭐 x가 3보다 크다 이런 거잖아. 그치? 이런 거는 x 값에 따라서 참이랑 거짓이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그치?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이 뭐냐면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 거예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근데 항상 성립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니? 항등식에서 봤지. 그러니까 얘는 나는 사실 이렇게 이해했어. 항등식의 부등식 버전이다. 항등식의 부등식 버전이다. 이게 절대 부등식이다. 괜찮나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 절대 부등식을 증명하여라 라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치? 이런 거는 직접 그러니까 앞에서 뭐 배우나 귀류법 이런 게 아니라 직접 계산을 통해서 증명을 해보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거는 직접 해보 23-3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절대 부등식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위에 대소관계 있잖아요. 그치? 대소관계는 이것만 생각해서 절대 부등식을 할 때 대소관계를 그러니까 큰지 작은지 어떤 부수가 큰지 작은지 이걸 판단하려고 할 때는 제일 쉬운 방법은 P에서 Q를 빼보면 돼요. 둘을 그냥 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0보다 커. 그러면 어떻게 된가? P가 더 큰 거겠죠? 혹은 0보다 작아. 그럼 어디가 더 큰 거야? Q가 더 큰 거겠지?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0이 나왔네. 그럼 뭐라는 거야? 둘이 그냥 같은 거겠지? 이렇게 빼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P나 Q에 루트가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루트 x 플러스 3이랑 루트 x-랑 비교하는 거 너무 짜증난단 말이야. 그치? 이런 거는 바로 계산하기가 조금 어렵잖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은 일단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P랑 둘이 모두 양수라면 P제곱 빼기 Q제곱을 해줘도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제곱해서 빼면 훨씬 편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제곱차라고 합니다. 제곱해서 차를 구하는 거야.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도 증명을 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짜 안 쓰이는 건데요. 많이 안 쓰이지만 가끔 나와서 여러분들 뒤통수를 탁탁 쳐요. 어떤 경우냐면은 Q가 0이 아니다라는 게 확실하다면 Q가 0이 아닌 게 확실하다면 Q분의 P 나눠봐서 해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봤는데 1보다 크다. 나눴는데 3이 나왔어. 그럼 뭐가 더 큰 거야? P가 Q보다 더 큰 거겠죠. 그치? 1보다 더 작다면 Q가 더 큰 걸 거고 혹시 정확히 1이 나왔어. 그러면 P랑 Q랑 같은 거겠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냥 빼거나 제곱차 정도에서 해결은 됩니다. 오케이? 3번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둡시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응? 자, 제일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에 무엇이 있냐면은 절대부등식의 예시에서 가장 간단한 게 이거예요. 얘는 항상 성립하는 식인 거죠. 그치?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잖아. A가 뭐더라도. 괜찮나요? 그치?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여기에서 파생돼서 얘는 절대부등식일까요? 항상 성립하는 식일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할까요? 응? 아니야? 왜? 반례가 있습니까? 얘는 절대부등식이 맞아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왜? 한번 얘를 꼭지점 형태로 한번 바꿔보실래요? 이차함수처럼 생각을 해보자고. 그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꼭지점 몇 콤마 몇에 있는 거야? 얘를 이차함수라고 치면 마이너스 1,1에 있겠죠. 그치? 그리고 위로 볼록한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런 모양일 거 아니야. 항상 0보다 크겠죠. x보다 위에 있지. 괜찮나요? 그래서 얘도 항상 성립하는 식이겠다. 어때? 괜찮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서 또 하나 파생된 건데
두 개부터 해보자. A, B가 실수일 때, 응? 다 실수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럴 때, 바로 이거부터 해볼까? 얘는 실수다. 맞습니까? 이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맞습니까? 그치? 어떻게 바꿔주면 항상 성립하는 식인지 알겠어. 얘가 인수분해가 되지? 뭘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A 플러스 B도 실수잖아. 그치? 그럼 요 식 그대로니까 성립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확장돼서 얘도 항상 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있습니까? 있죠? 왜? 얘도 얘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거든. 그치?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치?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이런 애들을 더해주면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어때? 괜찮니? 이런 것도 충분히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는 문자가 2개인 거 했으니까 다음에 뭐 할 거 같냐? 3개인 거. 우리 여러분 이거 사실 여러분 인수분해 할 때 많이 봤어요.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시는 분 인수분해 공식에 있죠? 수정아 이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러니까 A-B, B-C-A 다 실수잖아. 그치? 이렇게 되어서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괜찮습니까? 그치? 이런 데서 나오는 거겠다. 괜찮나요? 그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들인데 조금 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요거는 일단 써주시고 이런 예시가 하도 많아요.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간 버전이에요. 이런 거에는 이름이 특별하게 붙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걔는 삼각형 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맞겠군. 삼각형 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맞았습니다. 근데 얘는 증명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절대값이 있잖아. 절대값이 좀 마음에 안 들죠? 그치? 그러면 절대값을 없애면 뭘 해주면 돼? 제곱. 그치? 해주면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얘를 풀어주면은 절대값 A를 제곱하면 여러분 이건 알죠? 절대값 A를 제곱하면 뭐랑 같죠? 그냥 A 제곱이랑 같겠죠? 괜찮나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좌변은 우변은 그냥 제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면은 A제곱, B제곱이 다 사라지겠죠? 이렇게 되겠다. 괜찮니? 자, 그러면은 절대값 A, 절대값 B는 어떻게 합쳐줄 수 있어요? 그냥 A, B 전체의 절대값을 합쳐줄 수가 있겠다. 괜찮냐? 그치?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그치? 2로 나눠주는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얘는 비교적 쉽게 증명할 수가 있어. 어떻게?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치?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A, B가 그냥 A, B로 나오겠죠? 그치? 그러면 이때는 A, B가 그냥 A,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같잖아 어쨌든. 괜찮나요? 그치? 응. 두 번째로 A, B가 0보다 작을 때, 그치? 그러면은 이때
절대값 a, b는 마이너스 a, b 하고 나올 거고 얘는 양수가 되겠죠. 그치? 근데 a, b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괜찮나요? 그치? 그래서 얘는 항상 성립한다. 이것도 일종의 절대부등식인 거겠죠. 괜찮습니까?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삼각형 부등식이냐? 여러분 먼 옛날에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조건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혹시 기억해요? 어떤 거였지? 삼각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개가 있어. 뭐 2, 3, 4 이렇게 있어. 그럼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어떤 식이 성립을 해야 되냐?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 되겠죠. 그치? 이쪽이 더 커야 되잖아. 이 얘기입니다. 얘가 가장 긴 변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 길이의 합보다 더 길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삼각형 부등식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기도 해요. 오케이? 이거는 이름은 몰라도 되는데 이 식 자체는 알아두셔야 돼. 많이 나오거든요. 오케이? 대표적인 절대부등식 중에 하나였겠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데모야. 나 마지막 15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좀 과격하게 2차 함수랑 결별할 때가 왔어. 자, 우리 옛날에 2차 수학 상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런 거 있지? 둘레 길이 40m야. 응? 둘레 길이 40m인데 여기 넓이를 최대화해야 돼. 그럴 때 x가 여기 가로랑 세로의 길이를 몇으로 해야 되냐 이런 거 어떻게 했어요? 여기를 x, 그 다음에 여기를 뭐 20-x 이렇게 둬야 둘레가 40이 되지. 그래서 넓이 x 곱하기 20-x의 최대값 이런 식으로 구했잖아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구했잖아요. 이제는 그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한 큐에 해결이 됩니다. 오케이? 지금 이래서 이 마지막이 정말 중요한 거야. 자, 요거를 이제 무엇이라고 하냐. 여러분이 죽어라 많이 볼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아이씨 안 나와.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때 안 나와 어쩌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인데 우리가 평균을 낼 때 우리가 흔히 봐봐요. 우리 여러분 뭐 시험 봤으니까 알지만 내 평균 몇 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를 들면 80, 90, 90, 100 이렇게 맞았어요. 그러면은 평균을 어떻게 구했어? 80, 90, 90, 100 더한 다음에 4로 나누어서 이렇게 했었죠. 그치? 그런 게 제일 간단한 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산술 평균이에요. 오케이? 뭔가를 더해서 그러니까 두 개에서만 얘기를 해보자고. 두 개를 평균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A 더하기 B를 한 다음에 2 이렇게 하는 거겠죠. 괜찮나요? 이게 산술 평균이에요. 그러면은 기하 평균은 뭐냐? 기하 평균은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 변의 길이가 A, 여기의 길이가 B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치? 그러면은 한 변의 길이는 2배로 늘리고 다른 한 변의 길이는 8배로 늘렸어요. 그치? 그러면은 얘는 총 여기에 넓이가 S라고 하면 여기는 몇 S가 된 거야? 16S가 된 거죠. 그치? 근데 여기를 이렇게 늘렸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랑 닮음이 되도록 똑같은 비율로 늘리면은 몇 배 늘려야 돼? 각각의 변을. 4배, 4배 이렇게 늘리면 되겠죠? 그치? 이렇게 늘리면 똑같아질 거 아니야. 그치? 이때 이 4를 우리는 기하평균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기하평균은 그러면 어떻게 따지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괜찮죠? 2배, 8배 한 거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취한 거니까. 괜찮니? 그치?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되게 놀라운 사실이 성립을 하는데 산술 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절대 부등식이에요. 항상 성립을 합니다. 오케이? 다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여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A랑 B가 양수일 때.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조합평균이라는 것도 있는데 조합평균은 잘 안 써요.
그냥 이런 있다고만 알아두십시오. 자, 얘를 증명하는 거 솔직히 어렵지 않아요. 자, 2를 곱한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 루트를 없애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치? 양변 제곱한 다음에 이항해줘봐. 그치? 4의 b 넘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또 인수분해가 되네? 여기는 또 다른 절대분응식이 항상 성립하는 절대분응식이 나왔죠. 괜찮나요? 그래서 얘는 항상 참이 되는 거다. 어때? 증명됐죠? 그치?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중요한 거 뭐냐? 이 절대분응식 특히 이거를 그냥 우리가 줄여서 산술기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얘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에요. 등호가 성립할 조건, 즉 얘가 0일 때라는 거야. 언제 등호가 성립하겠어? 얘 a-b가 0일 때겠죠. 그치? 즉 어떨 때다? a가 b와 같을 때 성립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이거 등호 성립 조건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산술기하에서 맨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둘레 길이가 40이라서 x 20-x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제는 여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y라고 해두면 x 더하기 y는 둘레가 40이니까 x 더하기 y는 몇이 돼야 되겠습니까? 20이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x, y의 최대값이죠. 그치? x 플러스 y랑 x, y가 여기 있어 똑같이 보이지 않냐? 그치? 산술기하에서 그냥 줄여서 산기라고 쓸게요. 산술기하라서. 그러면 2분의 x 플러스 y는 루트 x, y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다. 괜찮습니까? 근데 x 플러스 y가 몇이야? 20이잖아. 괜찮냐? 그럼 제곱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근데 가장 크려면 등호가 성립할 때가 가장 크겠지. 그치? 가장 크려면은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 줄여서 등성조, 등호 성립 조건이니까 이건 x랑 y가 같을 때겠다. 괜찮나? x랑 y가 같을 때면 x 플러스 y가 20이니까 x랑 y가 아까 몇일 때야? 10일 때겠다. 괜찮나요? 이거 이 참수에서는 엄청나게 길게 풀었던 걸 지금 이렇게 딱 서너 줄로 끝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괜찮나요? 오케이? 자, 다음에 그냥 하나만 더 할게요. 사실 이걸 이렇게 끝낼 게 아닌데 한두 개가 아닌데 자, 이것만 설명할게요. 산술기하를 언제 쓰냐? 산술기하를 언제 쓰냐? 응? 합이 일정할 때 합이 일정할 때 지금 x 플러스 y가 20하고 딱 고정이 돼 있죠?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 오케이? 괜찮나요? 그럼 반대로 어떤 경우도 쓸 수 있냐면은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때 항상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뭐다? 등호 성립 조건 항상 등호 성립 조건 항상 생각.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알았죠? 그 옆에다 써주세요. 사람들이 비슷한 시기에 같이 발견했어요. 따로 발견을 했는데 내용이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두 사람 이름을 다 따서 코시 슈바르츠라고 하고, 근데 이름 쓰기가 귀찮잖아. 코시가 영어로 C로 시작해요. 그리고 슈바르츠는 S로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CS 이런 식으로 좀 씁니다. 뭐 이거는 그냥 내 마음대로 쓰는 거라서 나중에 뭐 코시 이렇게 하면 얘기를 큰 문제는 없어요. 얘는 식이 이렇게 돼요. 자, 하나는 A랑 B, X랑 Y 문자가 총 4개야. 응? 이럴 때는 A 제곱 B 더하기 B 제곱.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곱끼리의 합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제곱 합의 곱.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치? 제곱끼리 한 다음에 더하고 걔네 둘을 곱했어.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보다 항상 크냐 하면은 ax, by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얘 전체를 제곱한 것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미리 곱하고 합하고 제곱한 거지. 괜찮나요? 그치? 순서가 좀 다르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얘 증명은 솔직히 그냥 노가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전개해. 응? 한번 해보자.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긴 한데 빨리 하자. 왼쪽 다 전개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제곱해주면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공통된 거 없앨 수 있죠. a제곱, x제곱 없앨 수 있고 b제곱, y제곱 없앨 수 있죠. 그치? 그런 다음에 이 a, b만 이렇게 넘겨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근데 얘가 되게 희한하게 완전 제곱꼴이 된다는 거지. 그치? 보이십니까? 혹시 잘 안 보여요? 그럼 이렇게 바꿔볼게. 아이고,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지. 이렇게 되면 보이십니까? 그치? 그래서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렇게 되고 이거는 흔히 볼 수 있는 절대 부등식이 되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절대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등호 성립 조건이지. 등호 성립 조건은 얘가 0일 때겠다. 괜찮나요?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난 이게 좀 마음에 안 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얘를 적당히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ay가 bx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를 양변을 a, b로 나눠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오겠다. 요거를 조금 더 주의해 주세요. 이게 보면은 B분의 비율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우리 평행할 때, 직선의 방정식 평행할 때 뭐 비슷한 거 있죠?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산술, 코시-슈바르츠는 언제 쓰느냐? 이렇게 ax 플러스 by랑 제곱의 합꼴이 보일 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코시는 시기 어려운 대신에 쓸 수 있는 곳이 한정이 돼 있어. 그런 거는 여러분이 이제 금요일날 그 지현쌤이랑 문제 풀어보면 이땐 이런 걸 쓰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될 거예요. 알았죠? 금요일날 지현쌤한테 좀 부탁을 해서 이거 금요일날 그러니까 이거